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어제 글로벌 증시가 모처럼 만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중국의 재료로 덮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홍콩 항생지수가 3%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죠. 중국 재료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류허 부총리가 이제 해결사로 등판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빅테크와의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 캡처해 왔고요. 최근 미증시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 기술주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지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3대 지수, 미국 증시 모두 갭상승 출발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이제 파월 의장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일단 회피 매물이 출회되면서 눌림세를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파월 인터뷰 종료 이후에 오히려 랠리를 시연했습니다. 거의 장중에 최고가 수준으로 종가를 썼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장의 상승의 이유는 사실 진짜 상승의 이유라기보다는요. 시장이 그렇게 해석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들 쭉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 했던 말들을 좀 반복하긴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데요. 연준이 가진 정책적 수단을 다 활용해서 성장을 둔화시키고 성장 둔화시켜서 수요를 줄어들게 만들고 지금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그 수요를 줄어들어서 공급과 맞추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동안 했던 얘기의 반복 외에 또 새롭게 등장한 문장을 좀 찾자면 성장을 둔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정도였습니다. 사실 매냐 비둘기냐 굳이 따져본다면 매에 조금 더 가까운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충격을 줄 내용이 아니라고 시장은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연착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성장 둔화를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지만 그 성장 둔화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슬슬슬슬 살살살살 낮춰가면서 연착륙을 하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시장은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소비 지표도 사실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뭐 지갑을 연 소비자들 이렇게 헤드라인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예상치,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좀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3분의 2 정도죠.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 이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래도 근원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상보다 잘 나왔지. 소비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볼까요? 전체를 볼 것인가 근원을 볼 것인가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소매 판매는 견고하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다고 보기에 유통계의 큰 형님 월마트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점은 앞뒤가 맞진 않았습니다. 이 지표와 좀 상반된 흐름이었는데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25% 감소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다고 꼽았습니다. 연료비 올랐죠.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 외신에서는요. 월가 그루들의 코멘트가 거의 베어마켓 랠리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월마트가 실적 쇼크를 발표하다 보니 이제 다른 쪽도 같이 생각이 나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존도 그 전에 실적 쇼크로 인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이번에 적자 전환을 했죠. 물류 비용 증가의 영향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맥스도 또 급락하면서 좀 우려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원가 부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영업이익 쪽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그 전년보다 40% 넘게 감소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좀 몸을 추리는 주가의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비용 부담을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기업의 가격 전가력이 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게 최근 실적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해서 따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나는 퍽이 있던 곳이 아니라 퍽이 이동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웨인 그레치키가 한 말인데요. 퍽이라는 게 이제 아이스 하키에 쓰는 공이죠. 100% 사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 대응의 영역으로 퍽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요즘이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실적의 관점에서는 이제 2분기 퍽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어제 휠라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의류주들 실적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휠라는 영업이익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는요 사상 최대를 썼고요. 역대급 실적 기록을 한 기업들, 그 전에 발표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사상 최대 매출이었고 한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밖에 삼성물산은 패션 부분이 작년보다 12%, 13%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고요. 영원무역 등의 미국 시장 진출 기업들의 실적이 두루두루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F&F는 분위기가 최근 다소 어두운 상황이죠. 아무래도 중국 대표 소비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업별로 국가별 매출 비중 따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의류주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긍정적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의 힌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업종별로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정리한 표입니다. 작년보다 크게 개선될 업종이 바로 호텔 레저로 꼽히는데요. 작년에는 적자였습니다. 워낙 이제 코로나의 타격이 컸죠. 이번에 흑자 전환은 성공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여기에는 없지만 영업이익의 증가율로는 제약업종이 가장 클 것으로 컨센이 맞춰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0% 이상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용들은 뭐 통신장비, 반도체, 백화점 등 쭉 한번 비교표로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월마트의 어닝 쇼크를 보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 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미국 증시로 가겠습니다. 히트맵 보시죠. 예, 이쪽이 좀 빨갛죠. 월마트의 어닝 쇼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필수 소비재가 좀 힘든 흐름을 연출했지만 이걸 빼고 나머지 전업종은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상승도 그냥 상승이 아니라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말 푸른 물결이죠. 미국은 이제 푸른색이 상승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아마존도 4%, 구글 1% 강세, 애플도 모처럼 만에 2.5% 반등다운 시원한 반등 연출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반도체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따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동안 반도체 부정적으로 전망하던 파이퍼 샌들러가 최근 이제 반도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할 만한 업체들, 뭐 AMD, 온세미컨덕터, 인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급등세를 시현했는데요. 근데 내용은 좀 보셔야만 됩니다. PC는 좀 부진하지만 경쟁력이 좋은 쪽 서버, 콘솔 등의 AMD 대응이 좋았다라는 점, 네, 이제 기업별의 대응이 좋았다라는 포커스는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소재주가 동반해서 급등세를 시현했었죠. 후성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좋긴 했었는데 반도체 소재 쪽이 정말 좋게 잡혔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었고요. 그러면서 후성의 주가도 16% 급등했지만 소재주가 같이 손잡고 오르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도체하고 이 자동차는 이 바이든 방한 일정 관련 포인트가 있다는 점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이요. 지금 여전히 또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시각도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 JP모건에서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요, 투자 불가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어제 제가 또 개장 중계하면서 우리 시장 전약 후강이 예상됐다라는 코멘트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이 영향 좀 이틀째 받아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요, 또 최근 하락장에서 주식 쇼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1분기에 애플 주가가 떨어지자 6억 달러를 추가 매수했다고 전해지고요. 간밤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티그룹을 또 추가 지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티그룹의 주가 7% 이상 급등했고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한 이쪽 보실까요? 마이클 버리는 버핏과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하고 공매도,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크게 부를 누린 인물이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애플 하락에 또 베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숏 베팅인데 4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을 이제 하락할 거라고 베팅을 한 상황. 한편 골드만삭스는요, 글로벌 증시 단기 전망을 지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3개월은 중립으로 낮췄는데 사실상 증권사에서 중립이라는 건 거의 매도 의견과 같죠. 그러나 그 이후에 1년은 비중 확대로 또 수정됐다는 점은 눈에 띕니다.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과연 버핏이 웃게 될까요? 버리가 웃게 될까요?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